저도 평생 이 과일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신장 건강을 연구해 오면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챙겨 드시던 그 과일이 사실은 신장을 가장 조용히,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신장 질환 원인을 추적하고 예방법을 연구하는 일을 30년 넘게 해왔는데요. 처음엔 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과일은 당연히 몸에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노년층 분들의 식생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과일을 많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반대로 거의 주목받지 않던 과일이나 채소가 약해진 신장을 버티게 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식탁을 바꾸고 나서 몸이 확 달라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본 식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더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주스 한 잔 드시나요? 저녁 식사 후에 과일 한 접시 드시나요? 그 습관이 지금 여러분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댓글로 지금 드시는 과일 이름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가 신장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요. 그 중에서 누나처럼 지내던 분의 남편 69세 김상훈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상훈님은 평소 단 것도 잘 안 드시고 술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담배는 진작 끊으셨고요. 운동도 나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셨죠. 대신 건강을 위해 과일은 꼭 챙겨 드셨어요. 아침에는 주스 한 잔, 점심 식사 끝나면 과일 한 접시, 저녁에도 또 과일 조금씩 드셨다고 합니다. 본인도 자랑스러워 하셨대요. 나는 건강관리 제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되면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더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얼굴도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점점 피로감도 심해지고 소변 색깔도 평소와 달라 보이고 가끔 허리 쪽이 묵직하게 아프다고 느끼셨대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셨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여쭤봤죠. 요즘 뭘 많이 드세요? 특별히 바뀐 습관 있으세요? 그랬더니 김상훈 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과일은 더 많이 먹는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끊으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거든요. 결국 식탁을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아침 주스가 뭐였는지, 점심 후 과일은 뭘 드셨는지, 저녁엔 뭘 드셨는지 전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과일의 종류와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조금만 조정했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는 걸 본인도 놀라워하셨죠. 2주 정도 지나니까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변도 전보다 맑아졌고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때 김상훈 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몸에 좋다는 걸 먹었는데 오히려 망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억울하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있는 그 과일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신장은 물을 처리하는 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땐 수분을 많이 섭취해도 신장이 알아서 조절해 주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조절 능력이 현저히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시원하다고 많이 먹게 되는 수분 많은 과일이 문제가 됩니다. 국내 노화 및 신장 기능 추적 연구에서도 과도한 수분 섭취가 부종과 호흡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 확인됐어요. 제가 만난 71세 이정희님은 여름마다 수박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 접시, 두 접시 계속 드시더래요. 시원하고 달콤하니까 자꾸 손이 가는 거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발목부터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종아리까지 붓고 나중엔 얼굴까지 퉁퉁 부어오르더래요. 이정희님은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말만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부터 끊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시원하다고 연달아 먹는 게 가장 위험해요. 여름만 되면 수박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이제부터는 한 번에 먹는 양을 확 줄이셔야 합니다. 칼륨은 적당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고령층에서 칼륨 수치 상승과 부정맥 위험의 연관성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어요. 특히 달콤한 과일 중에 칼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는데 바나나가 대표적이죠. 68세 박성민님은 아침마다 바나나를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챙겨 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작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심장이 이상하게 뛰더래요. 알고 보니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박성민님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과일을 여러 개씩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루 섭취 개수를 명확히 정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개는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거든요. 혹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과일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개수를 정해두세요. 주스는 양을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일을 그냥 먹으면 한두 개 먹고 배가 부른데 주스로 만들면 서너 개가 한 잔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씹는 과정이 없으니까 포만감도 덜하고 당이랑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됩니다. 가공 형태로 섭취할 때 당과 칼륨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번 나왔어요. 65세 최은수님은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한 병씩 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변 색깔이 짙어지고 몸이 자꾸 무거워지더래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마시던 주스 한 병에 오렌지가 서너 개씩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씹어서 먹는 형태로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주스는 과일이 아니라 농축 음료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아무리 집에서 직접 갈아서 만든 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과일 음료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그 습관부터 끊으세요. 과일은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 이미지가 강한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맛 나는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 드시는데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결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70세 오미란님은 매일 아침 키위를 갈아서 드셨습니다. 비타민이 많다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신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지고 소변 볼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장에 작은 결석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먹는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 매일 먹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 과일이 몸에 좋다고만 믿고 계시진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먹는 빈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과일들입니다. 다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신장을 도와준 과일과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색이 진한 작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가 대표적인데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해요. 신장에 쌓인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베리류의 항산화 효과가 신장 보호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72세 정수진님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제가 블루베리를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식후 1시간 뒤에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했죠. 몇 주 지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우유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면서 흡수가 방해될 수 있거든요. 식후 1시간 뒤에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과일 그냥 간식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는 신장을 지키는 작은 습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과일보다 채소가 나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오이 같은 채소는 수분은 있지만 당 부담이 적고 해독을 돕는 성분도 풍부해요. 신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과일보다 오이 같은 채소가 훨씬 안전합니다. 66세 한지연님은 여름에 과일 대신 오이를 자주 드셨어요. 짠 양념 없이 그냥 깨끗이 씻어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셨죠. 몸이 가벼워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래요. 붓기도 줄어들고 소변도 훨씬 시원하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짠 양념은 꼭 피하셔야 해요. 오이 자체는 좋은데 소금을 많이 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살짝 데쳐서 나눠 드시거나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를 이렇게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몸이 편해지실 겁니다. 당 부담이 적은 붉은 과일도 있습니다. 딸기 같은 과일은 달콤하긴 한데 실제 당 함량은 생각보다 낮아요.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69세 송미경님은 딸기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당이 많을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딸기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서너 개 정도 깨끗이 씻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뵀더니 얼굴빛도 좋아지고 붓기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다만 설탕이나 크림은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딸기 자체는 좋은데 단맛을 더하려고 설탕을 뿌리거나 크림을 얹으면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깨끗이 씻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최선이에요. 달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럼 바로 그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은 많고 부담은 적은 채소도 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채소는 색깔도 예쁘고 비타민도 풍부한데 칼륨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4세 최영우님은 파프리카를 거의 안 드셨는데 제가 권해드렸더니 조금씩 시도해 보셨어요.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가볍게 데쳐서 드셨죠. 몇 주 지나니까 입맛도 좋아지고 기운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익히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이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기름 한 방울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이 채소 그냥 색깔만 보고 고르셨나요? 이제는 신장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신장을 도와주는 과일과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당 부담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과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이 나이 든 신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60대, 70대 넘어가면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먹거든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을까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주스 마시고, 식사 후마다 과일 한 접시 먹고, 저녁에도 또 과일 챙겨 먹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분 과다, 칼륨 과다, 당 과다가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서 신장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고르는 겁니다. 모든 과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수분이 너무 많은 것, 칼륨이 과도한 것,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 매일 똑같이 먹는 것. 이런 방식이 문제인 거죠. 반대로 색이 진한 작은 과일, 당 부담 적은 과일, 채소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선택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가 반복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저녁엔 다리가 붓고, 신발이 꽉 끼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피로감도 심해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피곤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소변 색깔도 달라지고, 허리 쪽이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결국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나빠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버티는 힘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가볍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다리 붓기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피로감도 줄어들어요. 전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생기고, 하루를 버티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변도 맑아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지만 매일매일 느껴지는 변화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제안드립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무심코 집어들던 과일부터 다시 보세요. 그게 수박인가요? 바나나인가요? 오렌지 주스인가요? 매일 똑같이 먹던 그 과일이 지금 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과일 대신 블루베리 한 줌, 딸기 몇 개, 오이 한 개로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 하나가 몸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망치는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뭘 드시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신장이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그 습관이 사실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과일을 드시고 계신지, 오늘부터 뭘 바꿔보실 건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